2022년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오른 주택 가격들이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폭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에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택 가격이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상승이냐, 하락이냐,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큰 서울 집값 폭등, 풍선 효과에 따라서 경기 30년째 인구가 증가했다. 많은 분들이 서울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거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규제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책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경기권에 또 아파트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또한 또 규제책들을 내놓으니까 또 외곽의 지역들 그리고 지방까지도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던 주택들이 일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많이 오른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국면이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형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올랐고 경기도도 많이 올랐고 지방 역시도 예전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 공급도 많이 억제를 하고 이제는 뭐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공급을 많이 억제하고 개발에 대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개발의 제한도 많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많은 규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역시도 서울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서울이라든가 이 핵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런 주택 공급이 뭐 일시적으로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급의 여파는 조금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전국 수도권 연간 인구 증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서울이고 경기도가 파란색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것은 2011년부터 2021년의 이 자료를 토대로 한 막대 그래프인데 경기권의 인구의 증감 현황은 늘어났죠. 매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증감률은 매해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왜 오르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죠. 인구가 줄어들어서 주택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본다면 인구의 증감 현황을 봤을 때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인구는 서울의 인구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고 있죠. 이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토대로 한 자료인데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의 가격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는 것은 화폐 가치 하락 플러스 이 자산들을 살 수 있는 외부 유입된 그런 인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증가를 했고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다는 게 여기서 팩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지역의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인구 유입률이 많았던 7곳의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하남시 같은 경우에 37%로 증감률이 굉장히 높죠.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화성시 28%, 과천시 27%. 그래서 1, 2, 3위를 했던 지역들은 37%에서 27%, 그러니까 20%가 넘는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내포되어 있는 하남시, 교산 신도시가 있죠.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도 이제 과천 주암지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의 주택 가격들은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핵심 지역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근에 바로 입지가 좋은 곳들이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4위부터 7위까지는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도권의 외곽 지역들이죠. 김포라든가 시흥, 그리고 평택, 광주, 저평가된 지역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인구들이 증감이 됐고, 이러한 지역들이 인구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택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제역 같은 경우에 두 대선 후보가 GTX의 연결을 연장하는 그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평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실 만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평가된 지역들 중에 교통이 개선되는 지역들을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시흥이나 김포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GTX라든가 또는 지하철이 추가적으로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이루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인구가 많이 유입된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구 증감률이 많았던 과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파트 매매 건수가 0건이다. 그리고 수도권의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의 거래 절벽,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들, 대출에 대한 규제들, 그리고 많은 세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사려고 해도 주택을 살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얼마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주요 시군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현재까지 보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거래량들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관망하는 추세, 그리고 대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관망하는 추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된 그 건수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2021년 1월에 거래됐던 과천의 건수는 44건이었는데 2022년 올해 거래 건수 1월에는 0건, 거래 건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군포 같은 경우에 625건의 거래가 현재 2022년 1월 같은 경우에는 17건,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에 386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든 13건, 거래가 굉장히 동두천, 안산, 의왕, 안양을 보더라도 거래 건수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대 그래프를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거래 건수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2022년 주택 매매 가격 전망을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앞서 살펴본 거래의 급감, 그리고 많은 규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51.3%가 이제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합이 18.3%가 보합을 보고 있고, 그리고 상승이 30.4%를 보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조사 같은 경우에는 100% 신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지금 현재 무게중심이 상승보다는 하락에 많은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제 의견들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요인에 대해서 본다면 첫 번째로 주택 매매 가격 고점 인식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31.7%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들을 통해서 늘 말씀을 많이 드렸죠.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늘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택의 가격들이 영원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하는 장에 올라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고점에서 주택을 매수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자산의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 인식에 따라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하락 요인에서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1월 14일에 발표가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예요. 금리 인상이 된다고 100%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금리 인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언론 매체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8.5%.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많은 부분을 동의를 하고 금융 규제에 대한 부분들 19.3% 이런 부분들로 주택 하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 관련 세제 강화 17.6% 이런 부분들로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3번과 4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상승 요인을 얘기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락 요인이 51.3%인데 상승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신규 공급 물량들 입주 물량 부족이 29.5%를 차지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만든 영상에서도 이 입주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 2021년, 2022년도에 거의 50%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신규 공급의 물량들이 지금 3기 신도시라던가 공급 대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지만 이런 공급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지금 물량들이 공급되는 게 아니죠. 장기간화 돼 가지고 이제 추후에 3기 신도시라던가 주택 공급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 요인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대체대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5%.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금이 32조 원이 풀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유동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24.5%.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 세제에 따라서 지금 규제책들이 많으니까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살려고 하는데도 취득세 중과, 팔려고 하는데도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 공급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거래가 되면서 이제 그런 주택들의 공급 물량들이 나와야 되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겠죠. 그리고 신규 주택들의 공급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신규 주택의 공급 물량하고 다주택자들의 공급 물량들이 다 안 나오니까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21.9%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측면으로 인해 가지고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게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후에 네 번째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전세 가격 상승 및 갭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주택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갭 투자,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갭이 줄어들게 되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갭 투자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갭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지금 현재 레버리지 대출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끌을 할 때 이런 갭 투자 형식을 통해 가지고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는 형태로 많은 주택들을 샀죠. 그래서 20, 30대의 갭 투자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0%의 상승 요인으로 뽑을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전문가들의 8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번외로 하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하락과 상승 중에 어떤 것들 딱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지금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 요인들 중에 상승 요인으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첫 번째 단기 그 고점 인식에 따른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하락 요인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금융규제와 주택 관련 세제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하락 요인이에요. 지금만 본다면 당연히 하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지금 현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 역시도 하락이 될 수 있는 요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금융규제가 크고, 그리고 이 세제 강화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래를 하려고 해도 거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위축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이 지속될 겁니다. 지금 대선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 약자들한테 이런 금융규제와 세제의 완화를 해주겠다는 그런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을 완화시켜주고 LTV를 확대시켜주고, 그리고 세제를 완화시켜주겠다,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 또는 취득세를 줄여주겠다, 이러한 것들을 공약들로 비추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대선 이후에 이런 하락 요인이었던 금융규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주택 관련 세제 강화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 요인이었던 것들이 상승 요인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당연히 하락의 시점을 맞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락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중에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이고, 제가 봤을 때 대선 이후에 이러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무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변동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이 주택을 살려고 했던 가수요들이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상승 요인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러한 하락 요인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락세를 보면서 내 집 마련하는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하락 요인들이 상승 요인으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만약에 이런 금융규제라든가 주택 관련 세제 강화들이 큰 폭으로 완화가 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회가 어쩌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투자와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런 전망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을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릴 거야.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요인들 중에 상승 요인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많이 전망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하락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변동성들이 있는 것들, 1번과 2번의 하락 요인들은 제가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변동이 될 수 있는 3번의 금융규제라든가 그리고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완화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하락 국면이 많지만 추후에는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요지가 크다. 그리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부분들도 상승 요인이지만은 세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이지만, 양도세의 완화 측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이런 감소 물량이 아닌 증가 요인으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 많이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이런 주택 가격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이 아닌 조금 조정이 되는 주택 가격을 내가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이에요. 이렇게 하락한다 상승한다 의견이 많이 분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하기보다는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상승할지 하락할지 지금 저울질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락될지 상승될지 하나만 딱 꼽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많은 불투명한, 그리고 많이 미래가 불투명한 이러한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시장을 잘 주시하시고, 이러한 하락 요인이나 상승 요인들이 변동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탄력성을 받아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변동되는 가격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는 부동산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부동산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점, 타이밍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 그리고 주택 매매 가격 전망이 하락세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하락세가 상승으로 전망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